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 방송 지한스님입니다. 음력으로는 12월 24일 개요일 당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관음제일 마지막 관음제일입니다. 절에 가신 분 가셔서 예불 드리고 스님 법문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1년 중 15날이 지났습니다. 오늘 탄생하는 가시가 되겠습니다. 나무의 가시. 그래서 어떤 가시나무가 아니라 모든 가시가 오늘의 탄생화가 되겠습니다. 탄생성은 피존 불러듭니다. 1월달 탄생성은 가내시고요. 탄생목은 느릅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판사를 석공으로 테러한 사건입니다. 2007년 1월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자기한테 내려진 판결에 불만을 풀고 자기 판결을 받았던 판사 집에 들어가서 서울고법민사 2부 박홍근 부장판사 집에 가서 석궁을 쏘아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명호 씨는 1991년 성균관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임명됐고요. 95년 1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 대학별 고사 수학 출제 문제 오류를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고요. 10월 달엔 부교수 승진 불합격 판정 후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96년도는 성균관대 재임용 탄력이 확정됐고 97년도 부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을 당했고 2005년 3월 교수직위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고 9월 달에 교수직위 확인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2007년 1월 15일 오후 6시 30분군 패소 판결을 알게 된 김 씨는 석궁과 석궁 화살, 회칼 로건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박홍우 판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판사가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씨는 석궁을 들이대며 판사를 습격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김명호 교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실제 석궁을 쏘아서 석궁이 부러졌느냐 아니면 그냥 다쳤나 굉장히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만은 확실한 결론이 내리지 못하고 폭행 이런 죄로 복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9년입니다. 울산시에서는 멋진 다리가 하나 완공이 됐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의 태화강의 국가정원에 위치해 있는 심리대밭교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에 있는 심리대밭길과 울산 남구 신정동을 잇는 울산 태화강의 인도교 중 하나인 다리를 놓았습니다. 길이는 짧습니다. 120m이고요. 총 폭은 5m 내지 8m이고 심리대밭교는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의견을 모아 고래와 백로를 형상화하는 비대칭적 구조의 아치교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울산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태화강 중부 남구 지역의 둔치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11억, 경남은행이 51억 2천만 원으로 총 62억 2천만 원을 들여 건설됐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8년 2월 20일에 착공해서 2009년 1월 15일에 완공됐습니다. 현대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경이 아름다워 울산 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버스가 무진제 많이 탔습니다.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에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5일 새벽 3시경에 영인운수의 발산 일동 차고지에 방화가 원인인 화재가 발생해서 차고지에 주차했던 버스 38대가 전수한 사건입니다. 영인운수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560번, 662번, 6628번, 6630번 등의 버스가 일부 불에 타서 운행에 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차고지에 방화한 범인은 바로 영인운수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전직 버스 기자 황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일을 맞는 분입니다. 유일한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 있죠. 1985년에 나신 유일한 기업가십니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시기의 기업인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사회사업가이기도 하고 유한양행의 창업자이십니다. 1970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1971년도 국민훈장 무궁화장, 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던 분입니다. 1895년 1월 15일 평안도 평양부에 재봉틀 장사로 자수성가한 상인 유기현과 김확실 사이의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던 분입니다. 어릴 적 이름은 유일형이었고요. 대한제국 시기 유년기에는 미국 유학을 떠나 자립하면서 미시간 대학에서 수학하고 식품사학과가 되었으며 귀국한 후 제약업을 선택했고 1926년 서울에서 유한양행을 설립해 직접 차를 몰고 홍보와 보급에 나서는 등 식민지 조선의 전국 각처의 의약품과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하고 후생복지시설을 세우는 등 회사의 임직원에게도 복지를 챙겨주었습니다. 광복 후에도 계속 기업을 운영하면서 윤리 경영과 모범 납세와 국위 우선, 정경유착이 한창인 시절에 원칙을 삼았고 전쟁을 거친 기업을 재건하는 수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승만과 박정희 시기 정치 자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 조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탈세 내역이 전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서 오히려 박정희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유착돼서 정치의 자금에 단 1원도 내지 않은 유일한 한국의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산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유한대학교를 설립하거나 보건장학회,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공익재단에 여러 차례를 기부하는 등 사회에도 많은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회사 경영권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일임했으며 1971년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사회와 교육에 기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 및 독재 정권과의 결탁, 정경유착, 가족 경영, 노동자 탄압, 탈세, 부정축제 등의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기업인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위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많은 그 주식들에게 자기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단 주식 한 주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체 사회에다 환연한 유일한 세계의 아주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화배우 이상숙입니다. 1962년 1월 15일에 태어났죠. 1977년 TBC 드라마
첫 출연하면서 그로부터 2년 후 79년 MBC 11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배우 이보유와는 30여 년간 절친인데 영화 A+3 드라마 내가 사는 이유, 수상한 삼형제, 왕관네 식구들, 내일 또 승리, 우리 갑순이, 천성의 원수들, 왜 그래 풍상시, OK, 광자매, 빨간 풍선 등 수많은 작품에 같이 출연했습니다. 특히 왕관네 식구들 43회에서는 오만장 떨어지게 박살나게 머리채 잡고 길바닥에 싸우는 것이 악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은근히 서로 밉상 역할과 그렇지 않은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민폐 캐릭터로 자리 잡았으나 그 전에 90년대, 2000년대 출연하던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연기력이 탄탄함을 알 수 있는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길 맞는 분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지청천 씨입니다. 1888년 3월 7일 나셨다가 1957년 1월 15일 사망한 일제감정기 조선의 군인이자 항일 독립운동가였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지청천 씨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30번지에 아버지 지재성과 어머니 경주 이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하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했고 독립 후 대한민국 재헌국회의원과 초대 무임수 장관을 지냈으며 민주국민당 최고의원도 역임했습니다. 호는 백산이고 본명은 지대형, 일명 이청천이라고 합니다. 1957년 1월 1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성동구 신당동 자택에서 급서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알뜰살뜰하게 아름다운 추억 사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